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가장 쉽게 놓치지만 사실은 건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영양소, 단백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보충제를 먹는 젊은 사람 혹은 운동선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머리카락과 피부, 손톱과 발톱을 비롯해 우리의 근육과 뼈, 장기, 심지어 혈액 속 효소와 호르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빗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도 단백질 덕분이고, 손톱이 조금씩 자라나는 과정도 단백질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점심에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 또한 단백질이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인슐린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 몸을 방어하는 항체도 단백질입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쉽게 지치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며 피부는 푸석푸석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해지고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감소증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낙상과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낙상으로 입원한 어르신들을 보면 상당수가 오랜 기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해 봅시다. 만약 오늘 하루 단백질을 거의 먹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몸은 생존을 위해 근육을 분해해 필요한 아미노산을 끌어다 씁니다. 그러면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며 작은 상처조차 회복이 더뎌집니다. 반대로 만약 매일 꾸준히 단백질을 챙긴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기운차게 걸을 수 있고 면역력이 높아져 잔병 치레가 줄어들며 피부와 머리카락도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단백질은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약 0.8일지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 성인은 하루에 약 5060지의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나 운동량이 많은 사람, 그리고 노년층은 이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체중 1kg당 1.2지 이상의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즉, 같은 60kg라도 노년층은 하루 70지 이상을 챙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실제 음식으로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달걀 1개에는 약 6지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닭가슴살 100지에는 약 23지, 두부 반모에는 약 10지, 우유 1컵에는 약 7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아침에 달걀 2개와 두유 1잔, 점심에 닭가슴살과 채소, 저녁에 두부와 생선 요리를 곁들이면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특별한 보충제를 먹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밥상에 이미 있는 흔한 재료들을 조금만 의식적으로 구성하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란 한 알, 두부 한 모, 콩 반찬 한 접시가 결국 10년 뒤, 20년 뒤에 내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가 늘 문제입니다.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거나 등교할 때 대충 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단은 단백질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아침 식사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활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단백질을 챙기지 않은 아침은 사실상 반쪽짜리 하루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2개와 두유 한 잔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약 20g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으로 단순히 커피와 빵으로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컨디션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단백질을 챙긴 사람은 오전 내내 집중력이 높고 피로가 덜하며 점심 과식도 줄어듭니다. 즉,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재료가 아니라 하루 생활의 질을 끌어올리는 기본 연료라는 사실입니다.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탁은 여전히 밥과 국, 김치 중심으로 차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한식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단이 탄수화물에 치우쳐 단백질이 부족하기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매 끼니마다 의도적으로 단백질 반찬을 추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점심에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면 국이나 밥을 조금 줄이고 고기나 생선, 두부 요리를 반드시 곁들이는 겁니다. 저녁에는 배달 음식이나 간단한 식사로 끝내지 말고 가능하다면 계란 프라이 하나, 두부 반모 또는 콩 요리라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큽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단백질 섭취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입니다. 성장판이 활발히 열려있는 시기에는 단백질이 곧 키와 발달을 좌우합니다. 성장기에는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충분합니다. 만약 50kg 청소년이라면 하루 60g 이상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라면, 과자,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 간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키 성장뿐 아니라 학습 집중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침밥상에 달걀과 두유, 저녁 식사에 생선이나 고기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성인입니다. 직장인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 점심을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고 술자리에서 안주로 기름진 음식은 먹어도 단백질은 부족하기 쉽습니다. 체중 70kg 성인이라면 하루 최소 56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실제 섭취량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피곤함이 쌓이고 회복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상당수가 단백질 부족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성인이라면 하루에 최소한 계란 2개, 고기 100g, 두부 반모 정도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씹는 힘이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기나 단단한 음식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단백질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근감소증을 막고 면역력을 유지하며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2g 이상, 경우에 따라 1.5g까지도 권장됩니다.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 70g 이상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노년층은 씹기 쉽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중심으로 챙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잘게 부순 두부 요리, 부드러운 생선, 계란찜 같은 것이 적합합니다. 또 요즘은 단백질 보충 음료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한 끼 보조용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나이 들어서 활동이 적으니 단백질도 덜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활동량이 적을수록 근육을 지키기 위해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단백질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단순히 많이 먹어야 한다는 수준에서 그치면 실천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60지 필요하다면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20지씩 나눠 섭취하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흡수율이 높고 체내 이용률도 좋아집니다. 아침에 계란 2개와 두유 1잔, 점심에 생선이나 고기, 저녁에 두부와 콩류 반찬을 곁들이는 식이지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단백질을 하루 3끼에 고르게 섭취한 그룹이 한 끼에 몰아 먹은 그룹보다 근육량과 면역력이 더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운동과 단백질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단백질은 재료이고 운동은 그 재료를 사용하는 지시 신호입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줄고 자극을 받아야 성장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쓰이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가벼운 걷기, 계단 오르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함께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라면 하루 20분 정도라도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현대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간식 문화입니다. 과자, 빵, 음료처럼 단맛 위주의 간식은 칼로리만 높고 단백질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간식을 단백질 간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 치즈,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만으로도 훌륭한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간식만 바꿔도 하루 섭취량이 1020지 늘어나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고기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붉은 고기만 지나치게 먹으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상처를 회복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며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줄수록 단백질은 더욱 중요합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도 소중하지만 그 옆에 단백질 반찬을 반드시 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 식탁에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올린다면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여전히 기운차게 걸으며 병원에 덜 가고 웃을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도 습관처럼 단백질을 빼먹는다면 몇 년 뒤 나는 근육이 줄어들어 쉽게 지치고 작은 상처에도 오랫동안 고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내일의 건강은 오늘 밥상 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단백질은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계란 한 알, 두부 한 모, 닭가슴살 한 조각처럼 너무도 평범한 식재료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반찬들이 모여 우리의 몸을 지키고 젊음을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밥상 윗동안 습관의 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밥상에 단백질이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